최근에 탈북한 북한 고위급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김정은 옆에 가면 숨을 너무 가쁘게 쉬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숨이 찬다. 그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이와 관련해서 최근 유의미한 동향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약제가 아닌 또 다른 약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딸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아래 세계 굴지의 남새 생산 기지가 훌륭히 완공되어 조업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 및 조업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린 김주애에 대한 국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지연 기자, 저희가 이제 김정은의 체중을 저렇게 국정원이 공표를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상만 보고도 정확한 체중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런데다 이제 뭐 휴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그런 정보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을 해내는데 네. 아주 면밀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추정치는 매년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정보위에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키가 얼마쯤 됩니까, 김정은이? 이번 브리핑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전에는 170이 안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만약 170 안 되는 게 맞다면 그 키에 140kg의 몸무게라는 것은 초고도 비만이다. 이렇게 당장 심혈관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모두 다 이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가족력이 발동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날 정보위에서도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는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초고도 비만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약을 관련해서 복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약제를 찾는 것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 약제가 이제 더 이상 효험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약들을 찾는다 이런 취지이고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불안과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약물에도 의존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상태면 당연히 이제 우울증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 교수님, 저런 뉴스와 함께 이제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하면서 김주애 후계 작업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후계 작업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건강 이제 이상설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저런 보고가 있겠죠. 네. 나름의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왜 성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렇게 당장 뭐 그야말로 이 과거 왕조 시대로 말하면 네. 선의할 정도의 그 정도 건강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어제 화면을 어떤 그 사진 보니까 그 무슨 수해난 현장에 지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잠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로 그 이상하다, 이상설이 있어서 후계가 급할 정도라면은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아직 있잖아요. 네.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당장 뭐 무슨 자리를 유지 못해서 그리고 딸도 아직은 대단히 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후계 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아직은 후계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거는 대북 전략에 있어서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기존의 여러 정책들이 상당히 간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계에 대한 이제 우리 정부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께요. 아무리 북한 사회라고 하지만 이제 후계 작업을 할 때는 이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가요? 북한은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이미 산대 세습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반응을 살핀다기보다 예. 주민들이 우리가 뜻한 대로 반응을 끌고 오려고 하겠죠. 아,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만약에 저도 방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정도로 건강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두 명뿐이었거든요. 네. 김주혜 아니면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적통은 김주혜가 어려도 네. 김주혜로 4대 세습이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인데 네. 또 반면에 한반도나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반면 김여정으로 4대 세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또 시각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 쿠바에서 탈북한 이제 이일규 전 참사는 김주의 후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나이가 어리고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부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후계를 정말 급하게 논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